얼죽신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단어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얼죽신이 가짜냐? 아니죠. 신축이 인기가 좋았다니까요. 무조건 대형이다, 초대형이다, 버블세븐이다, 갭투자다, 서울 신축이다, 재건축 재개발이다. 이 바람이 계속 있었고, 빌라도 있었고, 뉴타운도 있었고, 보금자리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폭락론이 득세할 때도 있었어요. 정말 여러 번 겪었어요. 그땐 그게 진리인데 영원한 건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변합니다.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 집 마련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요 얘기를 하고 예전에 비난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비난을 넣어서 욕을 먹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표현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욕을 먹냐면은 실제로 안 겪어보셔서 그래요. 이게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한 번에 와닿으실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부부 합산 연봉 2억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니면 외벌이를 하시는데 혼자 버시는데 연봉 1억 이상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연봉 1억이어도 한 달 실수령액이 600에서 650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월 1000이 안 돼요, 절대로. 연봉 10억 버시는 분이 월 실수령액이 4,500에서 5,500 사이가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달라요. 한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잘 벌잖아요.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싶었던 집이 예를 들어서 잠실 엘스가 19억이었어요. 이거 좀 지켜보자. 20억 됐어요. 좀 짜증나는데 지켜보자. 21억, 22억이 됐어요. 이분들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어요. 벌이가 되고 대출이 나오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이분들이 잘 사는 분들, 지금 올라가는 아파트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저는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때 돈 없었어요. 저 3천만 원 들고 들어왔거든요. 그냥 저는 한번 죽을 때까지 해보자는 개념이었어요. 제 경험인데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은 서울이라고. 무조건 서울 사야 된다고. 2014, 15, 16 이때 이랬거든요. 지금 서울 신축 안 사면 바보라고. 아니, 돈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 아예 살 수가 없는데 도둑질 하라는 거예요. 옆에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때 이름이 알려진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 경기도랑 인천 아니면 대전 사야 된다. 그리고 산 아파트 리스트 공유하고 임장 항구 공유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떤 분들이 초대를 하셨어요. 와서 발표를 좀 해달라. 너처럼 미친 듯이 하는 애 처음 봤다. 그게 제가 알려진 계기예요.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연봉이 4천이에요. 싱글이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연봉 3, 4천이 정상이에요. 전 옛날에 그것도 안 됐어요. 직장생활 꽤 오래 했거든요, 저도. 자, 여러분이 살라는 아파트가 4억이에요. 4억. 너무 비싼데? 대출 4억 5천이 됐어요. 아까는 19억에서 20억, 21억, 22억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막혀요. 4억 5천? 4억 5천인데 5억 됐어요. 게임 끝이에요. 못 산다니까요. 누가 더 타이밍을 잘 봐야 돼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본주의란 게 이래요. 없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이건 제 얘기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타이밍을 더 잘 봐야 되는데, 돈이 없을수록, 미래가 불안할수록 폭락론을 믿게 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사요. 그래서 중급지랑 중하급지는 잘 안 오르다가 한 번 오를 때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프 한번 봐보세요. 몰려서 그래요. 지금 제가 막 밀어붙이고,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영상 하나 보고 제 얘기 듣고 절대 집 사지 마세요. 여러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목돈을 넣지 마세요. 자살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제 이론이 맞다면 여러분은 올해까지 놓치시면은 못 사거나 더 하급지를 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시장을 전망했을 때 미래를 못 맞춘다고 하지만 전 맞추려고 애를 쓰거든요. 마지막 타이밍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사실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는데, 전월세 시장이에요. 집을 산다 안 산다가 아니에요. 그건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의 본질이 아니에요. 부동산은 필수제예요. 길바닥에 살 수는 없잖아요. 월세, 전세, 매매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 집이나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아도 그것도 무상 임대차예요. 그것도 전월세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계약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월세를 선택하는 분들에게 누군가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안 던진단 말이에요. 한국은 암묵적으로 집을 사는 건 위험하고 뭔가 안 좋고 임대인은 위험한 사람인데, 임차인은 어떻게든 미화시켜야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보면 현실이 더 냉정한 임차인분들이에요. 왜냐면 일단 내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월세, 전세, 매매를 하기 전에 시장에 대해서 냉정하게 공부를 해보고 선택을 하시면 참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을 뿐이에요.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전에 제가 했던 방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공부를 해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좋았던 게 뭐냐면은 시장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부동산을 시작할 때 모든 걸 걸고 시작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0년 안에만 오르면 된다는 마인드였어요. 왜냐면 단기간에 오르면 이게 오해하시는데 너무 좋죠. 사자마자 오르면 너무 좋고요. 저도 그러면 소원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특별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그때 했던 게 정말 손에 잡히는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었거든요. 미래 못 맞춰요. 특히 단기간에 못 맞춰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 미래를 맞출 수 있다면은 주식이나 코인 옵션을 시작하시면은 한 달에 100억 이하로 버시면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맞출 수 있는데 옵션을 하셔서 한 달에 100억을 못 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 이상 버세요. 재산 조단위 그냥 넘길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100% 맞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있는 내용이고 계산식이 있어요. 무조건 가능한데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그런 사람이 없죠. 미래는 절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오늘과 내일은 달라요. 우린 5분 전으로도 못 돌아가요. 하지만 5분 후의 미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면서 그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고 제 능력이 좋다고 느낀 적이 없고 성과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못 맞추는구나라고 내려놓고 10년 후를 맞추자. 왜냐면 부동산은 여태까지 10년 단위로 사서 피해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미 데이터가 10년 후를 보고 그 다음 뭘 했냐면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지를 파악을 했어요. 일단 찾아야 돼요. 야, 1년 후에 오를까? 2년 후에 오를까? 맞추면 너무 좋지만 그것보다 10년 동안 가지고 가면 오를까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2년을 공부한 다음에 야, 그럼 만약에 사도 된다라고 판단이 됐으면 지금 월세, 전세, 매매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를 판단을 해요. 그런 다음에 매매를 내가 선택할 때에는 내가 살 수 있는 지역이 어디가 있지? 라고 파악한 다음에 거기 지금 사도 되는지를 파악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제일 싸게 살 수 있을까를 공부를 했어요. 요 방식으로 했는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까다롭고 번거롭고 되게 힘들어서 안 합니다. 왜냐면 부동산 영역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랑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 제가 대충 여쭤보면은요. 다 부동산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랬고요. 왜냐면 내가 맨날 보고 나도 집에 살고 있고 강남 좋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거의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알아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심지어 전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 큰 틀에서 공부를 해서 좁혀나가서 내가 살 수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찾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경매, 공매를 같이 공부했는데 경매를 넘어서 이게 특수물건이 있어요. 특수물건까지 고려하니까 제가 살 수 있는 급지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끔 얘기하세요. 예를 들어 저는 기름 뉴타운에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투자금이 부족합니다. 이게 아주 좋은 스타트예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기름 뉴타운에 아파트를 왜 사고 싶으세요? 그럼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이 되잖아요. 이걸 파악한 다음에 알려드려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좀 안 좋게 듣는 분들이 아직 계시겠지만 전세를 높여받거나 그런 시장이 있어요. 또는 대출이 또 이런 여러분이 모르는 대출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이런 대출을 쓰거나 또는 경매 물건을 받거나 공매도 종류가 몇 개 있거든요. 아니면 이 특수 물건이 나왔는데 기름 뉴타운이랑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거 한번 보셔라. 이렇게 해서 내 자산에 어울리지 않지만 조금 더 상급지의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저는 일명 이제 없는 자의 전략이라고 불러요. 돈이 많은 분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돈이 너무 많고 내가 지금 연봉이 막 10억이 넘는 분들은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가서 그냥 사시면 돼요. 그거 고르는 거 쿨하게 멋지게 사시고 어차피 좋은 데니까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에 스트레스 덜 받고 돈 버시면 되는데 내 노동 소득이 아직 크지 않은 분들은 집 살 때 이렇게 아둥바둥 빠듯하게 살 가치가 있거든요. 전 요런 방법을 좀 추천을 드려요. 돈이 없으면은 노력과 시간과 경험으로 때우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의 전략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 무주택자 분들은 저는 강력하게 집을 사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좀 치열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공부를 많이 요하는 시장이에요. 올라가는 지역은 올라가고 있고 이미 거기 이제 토호제 풀리면서 지금 매물이 없어요. 근데 또 어떤 지역은 급매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왜 공부할 가치가 있냐면은 지금 시장에 못 올라가는 지역에 공통점이 있어요. 2년 반 동안 내수가 안 좋고 지금 내수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급매가 존재해요. 부동산은 이게 뭐 주식 거래랑 달라요. 개인과 개인이 합의를 해서 거래를 해서
그 결과물이 가격표잖아요. 매도인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면, 매도인이 체력이 안 된다면 이건 급매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겉에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거래를 해봐야 돼요. 사장님, 이거 거래량이 적고 내수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반드시 좀 안 좋게 들리실까요? 망하는 자, 저렴하게 파는 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단지와 매물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지금 잠실 가서 급매 주세요 이러면 나가라 그러죠. 근데 이런 지역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통해서 이런 지역을 선별을 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가장 가성비 좋은 다음 유동성이 올 지역인 동시에 가격도 깎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빠듯하게 하셔서 내 집 마련한다면 적극 추천. 그게 아니라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 안 하고 자산을 넣는 건 좋지 않거든요. 왜냐면 공부 안 하고 집을 사시잖아요. 그럼 하락기 때 완전 달라요. 제가 같이 해왔잖아요. 공부하고 사신 분들은 농담이 아니고 1년, 2년 하락을 해도 꿈쩍도 안 해요. 근데 공부 안 하고 남의 말 듣고 사신 분들은 바로 연락 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니, 그거면 다행이에요.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쨌건 2년 후를 맞추는 게임이에요. 세금 때문에. 2년 후까진 봐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시고 잘 사시면 되고, 1주택자는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극 추천을 드려요. 비과세, 세금을 아끼면서 옮겨 타는 이유. 이게 굉장히 세금도 절세되면서 내가 이 시장의 움직임을 누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 공급 부족이나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전 상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아파트라면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듯이 1가구 2주택이 더 잘해야 돼요. 이거를 사고 팔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계속 돌리실 거라면은 공부를 통해서 1가구 2주택까지 추천을 드리고 3주택 이상은 추천 안 드려요. 지금은 1가구 2주택이 추천 대상이지 이분이 굳이 3주택자 이상으로 가서 세금을 정면으로 맞으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기에는 너무나 많은 경험과 실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공부를 해야 될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다주택자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저도 의견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주택자가 진입이 가능한 시점이 돼서 그때 공부 시작하는 분들은요, 그 시장에서 수익을 제대로 못 누려요. 쉽게 얘기해서 아마추어예요. 꾼이 아니에요. 다주택자 이미 경험이 충분히 있는 분들은 다음 시장이 열리면은 언제 들어갈지를 알아요. 근데 제가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모여 있을 때 제가 여쭤봐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스스로 바로 답변이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정부가 수도권 말고 지방에 공시가 2억 이하는 취득세 중과 면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어때요? 지금 지방에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취득세 중과 안 되거든요. 지방에 한 5채 사실 수 있으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다음에 공시가 3억 이하 취득세 중과 면제 어떠세요? 그 다음에 공시가 5억 이하 취득세 중과 면제. 이게 이렇게 정부 정책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계속 감이 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취득세 면제 안 나오겠지만 이것도 아니면은 그 다음에 지방에 공시가 5억 이하 취득세 중과 면제 플러스 종부세 면제 플러스 양도세 면제 어떠세요? 이거 감이 오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근데 제 경험상 분명히 말씀드려요. 공부 안 돼 있는 분들은 전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역사적으로 답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정부는요, 지방 내수 경기랑 부동산 시장 살리려면은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기본 상식이에요. 지금 이 판에서 지방 부동산 경기 못 살려요. 그럼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 남아 있습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때 민간 자본은 여러분이에요. 우리입니다.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또 그 시장에 불이 붙으면 불나방처럼 쫓아 들어갈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역사는 반복되니까. 하지만 정작 거기서 수익을 누리는 분들은 저처럼 미리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에요. 다주택자는 그 언제보다 타이트하게 공부할 때입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여러분 지금 다주택자 하라 말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뻔한 질문이에요. 지금 하면 죽어요. 너무 쉬워요, 질문이. 그런데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26년도에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시는데 한번 두고 봐주세요. 지방선거가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을지. 지금처럼 정치권이 예민할 때 거꾸로 왜 정치적 이슈를 놓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을 때이다.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 안 하시면 다주택자 여러분 지금 힘드시잖아요. 시장 살아나면 언제 익스트하실 거예요. 이게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정말 잔인한 게 뭐냐면은 다주택자분들이 지난 2년 반 동안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꼴도 보기 싫다. 다 팔 거다. 1주택자 될 거다. 2번 다시 투자 안 한다라고 저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지방시장 살아나잖아요. 그럼 갑자기 안 파세요. 분명히 무조건 집어 던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다시 제가 이것도 장담해요. 이걸 이제 왜 팔아요? 이제 올라가는데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게 있는데 지금 왜 팔라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전략이 없는 거예요. 제 말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래를 맞춰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른다는 거예요? "아 너 안 올라간다는 거야? 언제 팔라고?" 이게 아니라 다주택자는 전략과 흐름이에요. 내 자산과 현금을 이 다주택자 부동산과 맞물려서 이제 교환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 전략이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도 없는 분도 지금 공부를 타이트하게 해 놔야만 해요. 손해 볼 거 없잖아요, 이거는. 고거를 이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분들이 다 알고 시장을 준비하면은 저는 향후 25, 26, 27, 좀 멀리는 28까지 기회의 시장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죽신과 같은 신축 선호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상이에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여쭤보면 이거 답변이 달라진 적이 없어요. 구축이 좋으세요? 신축이 좋으세요? 여쭤보면은 구축을 좋아할 사람은 없거든요. 똑같아요. 새 차가 좋으세요? 중고차가 좋으세요? 하면은 새 차가 그래도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지역을 얘기할까 말까 고민인데 대구에 신축 엄청 많거든요. 대구 가서 얼죽신 얘기해 보세요. 지금 마피가 막 엄청나거든요. 할인 분양의 마피. 거기는 얼죽신이 아니죠. 대구 가면 얼죽신 얘기 안 하세요. 그런데 이미 올라가고 있는 강남 지역 가면 얼죽신이라고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이유를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정말 스마트해 보이거든요. 설명이에요. 주식 투자는 안 해요. 근데 어젯밤에 주식이 내려갔어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 이유가 맞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미 지나간 시장은 저도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유동성이 들어왔네요. 수급이 틀어졌네요. 선반영됐나 봅니다. 악재를 무서워합니다.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환율 때문입니다. 못할 것 같으세요? 누가 얘기냐의 차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얼죽신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단어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얼죽신이 가짜냐? 아니죠. 신축이 인기가 좋았다니까요. 이런 거 전 경험 되게 많아요, 옛날에. 대형을 사야 된다. 무조건 대형이다. 초대형이다. 버블 세븐이다. 갭 투자다. 있었어요. 서울이다. 서울 신축이다. 재건축 재개발이다. 이 바람이 계속 있었고 빌라도 있었고 뉴타운도 있었고 보금자리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정말 여러 번 겪었어요. 폭락론이 득세할 때도 있었어요. 그땐 그게 진리인데 영원한 건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변합니다. 그럼 얼죽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까요? 얼죽신이 진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면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은 뭐냐입니다. 얼죽신, 신축이 오른다. 신축이 오른다는 건 신축이 수요가 많다. 또는 신축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경쟁이 붙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지역 신축이 이끌고 있긴 하지만 신축만 올라가고 있나요? 송파, 강남, 강동구, 마포 이런 곳들 신축만 올라가고 있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구축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곳들을 찾아보세요. 어떤 지역이 있는데 지금 있어요. 신축만 먼저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 구축 나중에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여기까지 와도 저한테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송파가 있어요. 신축이 먼저 올랐어요. 지금 구축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다른 지역을 가서 신축이 많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성북구, 동대문구, 청량리 이런 데를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 지금 신축이 올라요. 그럼 제가 다시 여쭤봐요. 그럼 여기 구축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여기까지 올까요? 라고 얘기하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전체 수급 파악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저는 얼죽식 다음에는 늘 구축이 상승했다는 역사를 차라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집 마련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 부동산을 투자를 시작을 할 때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못 이겨내고 직장을 그만뒀고요. 이직이 아니에요. 아예 때려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심리적으로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을 완전히 때려쳐서 밖에 나와서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백수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태까지 했던 대학 공부랑 자격증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상태죠. 그리고 저는 이거 쓸데없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 저는 결혼 계획 같은 게 없었어요. 그냥 아예 전 다 내려놨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럼 저는 뭐냐면 젊은 남자가 몸뚱아리 하나 남아있던 거예요. 그렇게 무서울까요, 뭐가? 망하는 거에 대해서, 파산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저는 이 디폴트가 2번 중간에 채무 불이익이 2번 났었어요. 투자하면서. 저도 겪었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가정이 있는 분들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전 리스크에 대해서 제 생각이 정해진 상태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저 행동을 옮겼잖아요. 내 인생 망했다. 전 그거였어요. 내 인생 망했다. 끝났다. 그리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 심리의 회복 기간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런 제 상태랑 이미 괜찮은 직장 다니면서 가정이 있는 분들이랑 리스크에 대한 인지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끌어올 수 있는 레버리지는 다 갖다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 내가 이 변동성이 있잖아요. 내가 측정해 놓은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감당이 안 되는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저 원래 이래요.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리스크의 정도를 계산해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은 리스크를 좀 더 많이 감당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내가 안정된 상황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면은 리스크, 특히 대출, 그리고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역전세 날 수도 있잖아요. 세상이 뒤집어져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대비를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부동산을 산다는 게 리스크도 같이 있기 때문에 내 자금 계획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짜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리스크를 많이 감당할 수 있다. 이미 뭐 경험이 있든 실력이 되든 다른 걸로. 그런 경우에는 리스크를 조금 더 폭을 넓히셔도 돼요. 이거를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가성비 선별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왜냐면 지금 시장에 참여한다는 거는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좀 메리트를 가져가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 달 거래량이 3,000건이에요. 그리고 시장에 악재가 많아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집을 사는 시장이 아니에요. 남들이 집을 안 사는데 산다는 거는 남들이 안 사도 여러분, 사람들은 집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어요. 매수세가 줄어든다고 매도세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지금 물건 많아요. 데이터만 봐도 서울에 물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다만 저렴하게 팔고 싶은 사람이 예전보다 없다는 것뿐인데 그렇다고 그 안에 금매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올라가는데 전국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이 유동성이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이 유동성의 방향과 그리고 내가 가장 금매를 살 수 있는 지역과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금매를 살 수 있는 스킬, 경매나 공매나 금매를 찾는 방법, 이거를 같이 이렇게 좀 칵테일처럼 어우러지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해서 리스크 관리도 하시고 가성비도 올리시고 그게 잘 사면은 오래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지금의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노력을 통해서 발품과 공부를 통해서 그 노력의 대가를 시간으로 환산시킬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미 다 같이 올라가고 있을 땐 여러분 해보시면요. 저도 인정을 해요. 대세 상승장에서는요. 완전 100%는 아니지만 공부보다 행동이 먼저예요. 이거 부정 못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때도 공부하라고 하거든요. 부동산 학원에서. 여러분 지금 눈앞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나가보시면 이게 뻔해요. 예를 들어서 4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매물이 4억, 4억 2천, 4억 4천, 4억 6천이 있는데 4억이에요. 다음 주에 가니까 4억짜리 팔렸어요. 다음 주에 가니까 4억 2천짜리 팔렸어요. 다음 주에 가니까 4억 4천짜리 팔렸어요. 분위기가 똑같아요. 그럼 빨리 사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부동산 학원은 공부하고 살아. 어떻게 될지 모른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때가 있다고요. 지금은 그때는 뭐냐면 내 공부할 시간에 잘 사는 요령은 익혔지만 이미 물건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무조건 따라 들어가면 안 되지만 이때는 이럴 땐 지금 아니잖아요. 그때는 저 같은 사람들 도움 구하시면 돼요. 아니 뒀다 뭐 하실 거예요? 지금은 소용없어요. 막 대세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빨리 결정할 수 있는 툴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은 공부하신 다음에 잘 사서 가성비를 통해서 보상받으시면 되는 시장이에요. 그런 시장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적은 자본으로 부동산 투자 혹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양심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투자를 한창 하던 시기에 비해서 지금 작은 자본으로 투자하기에 너무 힘들어요. 리스크도 너무 높아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때보다 자산을 더 많이 모아야 돼요. 예전 같은 시장이 또 온다면은 다시 한번 달려들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면 오히려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과거 경험의 일면을 말씀드려서 이해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예전엔 여러분 전세를 내놓잖아요. 전세가 안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수도권에 투자하는데. 그때 갭 투자 한창 할 때예요. 일주일 동안 전세가 안 나가면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부동산 바꿔버렸어요. 이 사장님이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판단이 된 거죠. 그럼 전세가 안 나갈 확률이 지금은요. 예전에 비해서 이건 숫자로 나타낼 수는 없는데 제 생각에 최하 3배 이상에서 10배가 넘어요. 그 정도로 전세가 안 나가요. 그리고 예전에는 전세자 분이랑 나가실 때 전세가 잘 나가다 보니까
돈 돌려드릴 때 날짜도 조율하고 이사일도 조율하고 서로 좀 이해하고 그냥 2년 더 살아달라는 부탁도 하고 임차인분이 좀 문제가 생겨도 고발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이랑 전혀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대출 다 나왔어요. 90%까지 나왔어요. 이 대출이 안 나오면 다른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도 금리가 지금보다 쌌어요. 이랬던 시장에서 저랑 같이 투자했던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처럼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그때처럼 좋은 시장 전 또 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역사적 반복이 참 웃겨요, 여러분. 지금 지방시장 죽여놓은 거 보이시죠? 지금 지방 가면 내수경기랑 부동시장이 엉망이거든요. 옛날에도 이랬어요. 옛날에도 여기까지 방치를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살려냈어요. 왜냐면 살려낼 방법이 없으니까. 수도권은 달라요. 수도권 여러분 옛날에 어땠냐면 지금 지방시장만큼 수도권이 안 좋았었어요. 미분양이 넘쳐나고 예를 들어서 마레프, 경희궁지 자이, 마곡지구, 레미안대치 팰리스 미분양이었어요. 지금 얘기하면 안 믿어지시지 않으세요? 여기 미분양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반포 안 샀어요 사람들. 반포고 나발이고 잠실도 마찬가지예요. 잠실 입주장 그때 다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서울은 어느 정도 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또 좋은 지역은 투자금이 엄청 들어가요. 소액으로 못 타요. 그래서 지금 어정쩡한 금액을 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사기에 갈 곳이 없어요. 다주택지로 쪼갤 수도 없고 좋은 지역에 살 수도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자금이 작은 분들이 정말 치열하게 자금을 모으는 동시에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되는 때예요. 왜냐? 지금 없으면 없는 대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투자 수단이 있으면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음 시장을 위해서 지금 공부가 돼 있으면 안 좋은 시장에서 공부가 돼 있으면은 좋은 시장에 왔을 때 정말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감안을 하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시장에서 공부를 해서 작은 자본으로 좋은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딱 끼면은 다음 시장에 왔을 때 할 수 있는 게 늘어나거든요. 멀리 보시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은 당연히 저도 지금 정교 시스템 프로그램 같이 운영하면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집 다 사세요. 그리고 이미 오른 분도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도 의아하시는데 22년도 12월 달에 저자본으로 추천했던 지역이 한 군데가 있어요. 정말. 거기에 충북 청주예요. 그때요. 그 전 말고 그때 투자하신 분들 지금 다 몇 천씩 어쨌든 수익을 보시고 엑시트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그 정도로 분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청주란 지역을 저는 추천드리기까지 분석이 말도 안 될 정도로 치열했어요. 그 정도로 해야만 저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해요. 왜냐면 역전세 나면 안 되죠. 전세가 잘 나가야죠. 공급량의 데미지를 받으면 안 되죠. 전체적인 시장이 또 데미지를 2차적으로 받으면 안 되죠.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지금은 자본이 적으면 그만큼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자본으로 작은 자본으로 투자하겠다는 건 무조건 대출이나 전세 등 남의 자본을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좋냐고요. 대출 툭하면 규제하죠. 금리도 여전히 낮지 않죠. 전세 입자본이랑 지금 만만치 않아요. 더 많이 공부하고 관리를 해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가능은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쉽지가 않아요. 난이도가 높고요. 리스크가 여전히 예전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 리스크를 충당하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어요. 자금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저는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안 하시면은 전월세 가야 되잖아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하시면은 매수로 오게 되실 거예요. 요거를 다 들어보시고 한번 여러분 상황이랑 한번 대입을 해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많은 관심이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 자유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저는 다른 자산 영역에 대해서 평가할 만한 어떤 실력자가 아니니까 이거는 팁으로만 들어주세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주식이 있고 비트코인이 있고 부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자영업과 사업의 영역이 있고 직장 생활이 있어요. 근데 다들 어떠냐면은 저도 저희 직원분 중에 주식을 하던 분이 계세요. 지금도 하시고 상당한 실력자세요. 한동안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도 증권 쪽, 주식 쪽 일을 해왔지만 따는 기간은 있대요. 주식으로 따는 날은 있대요. 주식으로 따는 종목은 있대요. 근데 시간이 흘러보면 따는 놈은 굉장히 적대요. 따는 사람.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하시는데 비트코인을 하시는데 땄어요. 자랑 막 하셔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큰 돈을 만지면 자랑해요. 괜히 집에 가서 아내나 엄마한테도 돈껏 벌면 되죠라는 얘기가 나오고 원래 저도 그래요 여러분. 밥도 사고 물건도 사고
아니면 또 더 큰 베팅을 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잃어봐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떴어요. 그 종목 쳐다도 보기 싫고 주식 쳐다도 보기 싫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못하세요. 마음이 아프고 놀릴 것 같고 지나가다 그 종목 얘기만 들어도 짜증나죠.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 주변에 주식이나 코인으로 땄다는 그분들 언제 여러분한테 그 얘기할까요? 잃었을 때일까요? 땄을 때? 땄을 때요. 그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고요. 그때가 딴 날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찾아보세요. 정말 코인으로 주식으로 돈 많이 벌어서 앞으로 딸 수 있는 이론을 갖고 있는 분들을 봐보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런 면에서 일반적인 서민이 국민이 장기간적으로 봤을 때 확률이 제일 높은 건 여전히 아파트예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 영역 만만치 않아요. 제가 상가, 토지, 구분상가가 진짜 힘들거든요, 여러분. 지옥이에요. 정말 만만치 않은데 차라리 통건물이 훨씬 쉬워요. 토지가 있으니까. 아니면 시행까지 만만치 않아요. 다만 아파트는 비교하자면 만만해요. 아파트예요. 내가 투자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걸 내팽겨치고 다른 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아파트에 내가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가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 안 할 분들은 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눈을 뜨게 돼 있어요. 레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대출이 있고 전세가 있고 경매가 있고 공매가 있고 갭 투자가 있고 정말 많은 게 있어요. 그거 알고 공부해보고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이게 번거롭고 힘드시죠? 부동산 제가 말씀드린 부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손에 안 잡힐 거니까. 주식이랑 코인은 당장 클릭하면 내게 되잖아요. 결과가 나오잖아요. 즉각적인 도파민 보상이 돼요. 잃든 아니면 뭐 따든. 부동산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미룬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 즉흥적인 도파민을 원하는 사람은요 거의 최종적으로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직원분이 해준 얘기예요. 사람이 주식하는 사람 주식쟁이끼리 만나보면 투자법을 공유를 해요. 뭐 그래서 뭐 이동평균선이 뭐 이게 뭐 골든크로스 해가지고 여러분 각자 분석해가지고 이때 사서 이때 팔고 그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기법들이 있죠. 그거요 AI 기반으로 괜찮은 것들은 여러분 엉터리 필요 없고요. 괜찮은 것들 증권사에서 AI로 다 돌려요. 프로그램이 다 한다고요. 여러분 그 타이밍 다 해요. 이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여러분은 학교 다니면서 엄마 아빠가 전교 1등 해오라 그러면은 엄청 짜증 내실걸요? 이렇게 나와놓고 바라는 것도 많다고? 반에서 1등도 하기 어려워요. 제가 옛날에 해외 기업에 면접을 간 적이 있어요. 아는 분이 저를 너무 좋게 봐서 추천서를 써주셔가지고 저 개망신당하고 왔어요. 경쟁자들이 저 같은 애들이 아니라 아이비리그가 왔어요. 3개 국어, 4개 국어에다가 생긴 것도 달라요. 천재들이 왔단 말이에요. 망신당하고 왔어요. 여러분이 특히 단타로 주식 코인으로 벌겠다는 건 저 같은 애들이 거기 가서 걔네를 제끼겠다는 거랑 다른 게 없어요. 해외의 증권사들이랑 사모펀드들이 주식시장이랑 그런 코인 시장에 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목적은요 단 한 가지예요. 수익이에요. 야 그러면 뭐 부동산 시장은 만만하다는 거냐? 상대적으로 만만하죠. 여기에 지금 세력이 어디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 여러분 서울 아파트 시장의 작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서울 아파트 시장 그렇게 못 움직여요. 왜냐면 서울 아파트 시장을 작전을 치려면 이 사람 있는데 1가구 1주택자예요. 지금 거의 강남은 이렇거든요. 이 사람 집을 뺏어야 돼요. 야 너 반포주공 아파트 나 작전 칠 거니까 나한테 팔어. 이 순간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40억짜리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한 70억 주면 팔게. 이게 됩니까? 제일 공평한 영역은 놔두고 공부도 안 하고 이상한 프레임 씌워서 악마라 그러고 안 하면서 세력들이 득실득실거리면서 도파민 갖다가 돈 빨아가는 데는 돈을 다 갖다 바치는 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여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주실 거니까. 제 말이 뭐가 틀려요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파는 제대로 보자고요. 전 그래서 제가 부동산 시작하기 전에 주식시장에서 한번 날려먹었거든요. 저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주식시장 저 망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경험 있으실 건데요. 들고 있었으면 돼요. 못 들고 있겠더라고요. 근데 부동산은 저 부동산 처음 들어와서 돈 번 거 아니에요. 저를 많이 이상하게 왜곡하시던데 모함하시고 전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18년 전에 들어왔으면은 안 좋을 때잖아요. 저 분양권 손 잘못됐다가 4년 동안 진짜 개고생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못 팔아요. 이게 포인트였어요. 저한테는 이게 축복이에요. 안 팔려요. 그리고 팔아도 소용이 없어요. 대출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한번 물리고 4년 동안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대출이자 내면서. 그래서 공부했어요. 살라고. 제가 그때 처음 접했던 게 폭락론이에요.
하우스포 같은 책 읽고 잠도 못 자고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멍청했구나. 내가 이것도 모르고 집을 샀구나. 내가 깝쳤구나. 벌을 받는구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절망을 느꼈어요. 근데 공부했잖아요. 현실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그 사람들의 말은 현실이 되지 않았고 어떤 분의 말들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배우고 그분들의 책을 읽고 제대로 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돈을 미친 듯이 모으면서 베팅을 시작을 했는데 시장이 온 거예요. 그 시장은 저한테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다 줬거든요. 듣기 나쁘셔도 쓴소리가 좋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부동산 공부 안 하고 계시죠? 지금 안 좋으니까. 지금 다른 거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성공할 자신 있으세요? 제 인생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미 시장에 판을 깔아놓고 돈을 벌고 있는 거대 세력이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 끼어 들어가면 텃세란 게 있는데 돈을 줄까요? 주는 날은 있겠죠. 도박장도 가면 첫날은 따게 해줘요. 도박하면서 전 재산 날린 분들 중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도박을 200판 했어요. 200판 다 잃었어요. 전 재산 날릴 것 같으세요? 절대 전 재산 다 안 날려요. 일정 금액만 날리지 전 재산 안 날려요. 200판 중에 한 90판을 딴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전 재산을 날려요. 중간에 올인하거든요. 이런 시장은 기웃거리시면 안 돼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차한 변명을 하나 하고 갈게요. 22년도 폭락장은요, 여러분. 저는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을 얘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전 그거는 뭐 받아들여요. 그 끝이고 제 말은 그런 시장이 자주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공부해 보세요. 절대 자주 있지 않아요. 그런 일은 비슷했던 게 IMF 때밖에 없어요. 97년도 말이었잖아요. 그럼 몇 년 만이에요? 계산을 해보세요. 거의 20여 년 만에 터진 거잖아요. 자주 없는 일이니까 그걸 가지고 부동산 위험합니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따지면 다른 자산 시장은 더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하시든 여러분이 어느 자산 영역에 있든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똑같은 마음으로 이 시장에 해당 영역에 내가 귀신이 되겠다. 거의 내가 저 괴물이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면은 다 잘 될 거예요. 제 영역은 여기일 뿐이지 제 말이 다 맞다 이런 건 아니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특히 저희 젊은 여러분 미래 대비에 요만큼이라도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